누가? 원장님이 난다. 이제 앞으로 무조건 3층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5층 아니고요? 얘기했어요. 무조건 3층. 제가 안 보고 왜 5층? 아니, 여기 주셔서 제가 저녁으로 소라소스 안 드셨으면 공짜 마시면 오세요. 저는 먹었습니다. 아, 드신 거요? 네. 배고프신 분 있으시면 안 드시고 따로 드시면 따로 드시나? 자, 시작할까요? 네. 시간이 좀 지났으면 영상은 생략하고요. 좀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약성가 바로 가겠습니다. 왜 안 보이나? 내가 올렸던 파일이 자, 이거 좀 잠깐만, 이게 지모 지모 자체가 살짝 누릇누릇한 냄새가 나는 게 맞나요? 아, 제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모를 거의 안 쓰는 약이라서. 주당이 선생님은 후회로서 다 지모를 소양에게 많이 쓰기 아니 그냥 약상 지모 지모는 뭐 다른 뭐 특별한 약이 없을 거예요 아마. 반대인가요? 네, 따르기 컵. 왜서 약물 오염돼 저도 컵 하나만. 자, 일단 지모 약성가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나? 읽어볼래? 지모 미고 네. 열갈 능제 네. 격중 악기 네. 부종 개서 자, 지모는 찬약입니다. 그래서 맛이 쓰고, 이 지모의 제일 특징이 열갈능제입니다. 갈증을 이제 없애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격중악기라고 할 때 여기 대부분 약에 보면 이게 중초와 관련된 것 같아요. 이 격중악기라는 표현이 다른 임상예에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소화제 계통이나 위장을 치료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떤 그 허혈을 잡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종개설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종을 실제로 이수도를 시키는 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어보면 이게 약이 진액도 있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 유방 종창 이런 데 좀 쓰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 부종에 많이 활용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이제 열갈능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 맛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약성거 파일 올려드렸는데. 휴대폰이 없구나. 예. 이 맛이 좀 어떻죠? 좀 이제 쓰다고 하는데 쓴맛이 별로 그래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윤기가 좀 있는 맛입니다. 이게 확실히 입이 텁텁해진다기보다는 뭔가 뭐 약간 쌉싸름한 맛은 있지만 이게 약간 윤기가 미끌미끌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지모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주단계는 지모 황백을 많이 썼는데 고방에서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백호탕이죠. 섭고, 지모, 감초, 갱미. 갱미는 쌀이고, 감초, 그 다음에 섭고, 지모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례를 생각하면 이제 백호탕을 또 올리면 됩니다.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이거 전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그 다음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 한번 예전에 한 거라서 이거 전부 한번 그걸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 진짜 나중에 큰 마음 먹고 한번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뭐 틀린 것도 많을 거지만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딨노, 525조 보면, 원전 525조. 없어? 배터리. 525조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삼량합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만, 신중, 난이, 전측. 이거 다 해설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구, 불인, 면구, 약, 발한즉, 섬어, 유뇨, 하즉, 수족, 영냉, 액상출한, 약, 자한출의 백호탕입니다. 이 다 해설해 드릴 수는 없는데, 양명경병에, 여기 아마 조문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양명병에 쓰는 예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 제일 위에 보면 156조에 보면, 여기에 156조는, 여기 조문에 그겁니다. 이게 판본이, 뭘로 했더라? 아무튼 이게 강평본의 156조가 아니고, 갑자기 판본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거기에 그겁니다. 전, 양명, 맥대이삭, 발열, 한출, 구갈, 설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백호탕 조문이죠. 그래서 이 양명경에 이 조열이 생기는 거예요. 조열. 실제로 갈증이 나면서, 갈증이라는 게 좋아하다는 뜻이죠. 갈증이 나면서도 어떤 열증이 날 때, 이 위라는 건 다기다열한 장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열이 발생하면 이 열도 끄야 되겠고, 진액도 보충해야 되겠고, 요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고입니다. 석고는 돌이면서도 상당히 차고, 이놈이 작용하는 부위가 양명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찬성질에 진액이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모호하지만, 실제로 이게 진액을 말리는 약은 아닙니다. 석고가. 그래서 이제 약간 진액이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갈증이 있을 때 많이 씁니다. 한출, 갈, 이랬을 때 많이 쓰는. 거기에 이제 이 지모라는 게 들어갑니다. 갱미는 쌀입니다. 쌀. 여러분들 배고플 때, 여러분들 그 샌드위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속에 허기짐이 있습니다. 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위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자주 먹던 거라서가 아니라, 이 쌀이라는 거는 이 위장에 작용하면서도 이 진액도 있고 영양 보충도 되고 상당히 위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조열이 나타났을 때 위에 진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쓸까? 이 당시에 백편두라는 약을 장준경은 사용을 안 했어요. 아마 이제 이 후대에 넘어오면서 콩이라는 걸 아마 응용한 것 같아요. 이 콩과 유사한 의미로 요즘에는 백편두라는 걸 응용할 수 있겠지만, 요 당시에는 갱미, 석고와 함께 갱미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상당히 지금 조열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석고와 지모가 같이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감초는 우리가 일반 약방의 감초에서 이제 소량 쓰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감초는 감미가 있는데 이게 약간 쓰면서도 이게 상당히 약간 허혈을 잘 봅니다. 허혈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완화시키거든요.
상당히 위가 이제 이 조혈로 인해서 시달리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때 감초라는 게 이게 상당히 완화시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약방의 감초인 군신자사의 사의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감초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진액이 있으면서도 약간 차고 그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지모도 지금 이 위장에 이 한사가 들어와서 양면경에 조혈이 나타날 때 이거를 석고와 함께 어떤 그 갈증을 어떻게 없앨까? 이제 장준경이 생각을 하니까 이 지모라는 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요거와 함께 천하분이라는 게 탁 또 비슷합니다. 그 천하분은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 지모라는 게 또 이런 데 쓰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상한론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산조인탕이 들어갑니다. 산조인탕은 여러분들 그 조문이 딱 하나 있는데요. 허로에 허번 부등면 산조인탕.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중에 이제 환자들이 불면으로 노티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약을 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조인탕을 환자분한테 투여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안 그러시던가요? 저는 산조인탕 재미 별로 본 적 없습니다. 산조인탕을 먹고 잠이 잘 온다 이런 거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핵심은 허로입니다. 허로의 허번. 소위 말하면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되게 몸이 지치고 힘든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지 일반적으로 눈이 말똥말똥 하다가 아니에요. 이 잠이라는 거는 뭐 한 가지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운이 아래로 수렴이 잘 안 될 때 그게 불면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은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임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제 식체로 인해 가지고 중초가 막히면 깝깝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환자분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식체가 있어서 저녁에 잠이 안 올 때는 답답하다 막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해요. 답답해서 깝깝해서 누워있기가 힘들다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보면 좀 멍청한 좀 탁한 모습도 보이고, 그럼 뭐 중안을 눌러보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뭔가 소통을 시켜서 기운이 잘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소문에 보면 약재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화탕입니다. 반화탕. 이 반화라는 약이 기운을 소통을 시키면서도 찌꺼기를 잘 없앱니다. 그러니까 중초가 막혀가지고 기운은 안 통하고 찌꺼기는 떠 있어가지고 상기가 자꾸 될 때 이 반화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화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이 온담탕 이런 게 불면에 실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감이 온담탕이라든지 여기에 전제는 뭔가 스트레스든 음식이든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에 의해서 이제 불면이 됐을 때 반화라는 걸 쓰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허번부등면은 되게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사람이 풀어지는데 이 허열 때문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허열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오늘 재훈이랑 내랑 이 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하루 정도는 서로가 이제 땀도 흘리고 하니까 잠이 잘 와. 일주일 노가다 뛰니까 이제 단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술 한 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이런 경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자요. 다 귀찮다. 자고 싶다. 이게 당연하게 기운이 소모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라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잠이 안 옵니다. 분명히 힘들어도 술을 한 잔 먹어야 잠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좀 기운으로 좀 돌려줘야 이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치고 힘든데 허열 때문에 감당이 안 가는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어야 자고 싶은. 그러니까 약들이 산조인이라는 약을 씁니다. 산조인은 수렴하는 약입니다. 수렴. 그런데 그 수렴하는 게 심장의 어떤 기운들, 작용하는 부위가 흉부에 작용하거든요.
산조인 약성가 밑에 읽어보면 그런데 별로 이 산조인 먹어보면 뭐 오미자나 산수유나 이런 것처럼 새콤한 맛이 아니에요. 살짝 새콤한 맛인데 이 작용하는 게 그 심장에 뭐 작용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심장에 작용한다는 말이 허열도 조금 이래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딱 잠이 허번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올 때. 거기에 복령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지모가 이 딱 흉중의 허열을 산조인과 딱 보기에 딱 좋습니다. 매칭이 딱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청궁이 왜 들어갔나? 이 잠 오는데 흔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 허번이 갇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여기 흉부에 기운이 갇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열이 뜬다는 것은 그 약간 혈이 갇히는 거거든요. 의미가. 그럴 때에는 혈우를 좀 풀어주는 약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약보다는. 그래서 뭐 바나나 이런 약보다는 이 청궁이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조인과 지모로 수렴도 시키고 허열도 좀 진정을 시키면서 약간 기운이 갇혀 있는 거를 청궁으로 좀 풀어주는.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게 이제 산조인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지모라는 거는 흉부에 약간 허열이 있을 때, 허열과 어떤 조증이 약간 나타날 때.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제가 실은 고백을 하면 임상 한 7, 8년 되는데 써본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쓸 일이 잘 없어요. 제가 이제 임상내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사람을 보는 방법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지모를 많이 쓸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렇게 독한 약이 아닌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 조금 한번 음용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흉부의 허열은 치료할 게 많아요. 약들이 맹문동도 이런 데 쓰거든요. 그죠? 맹문동도 이런 허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에 손이 갔었는데 지모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응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모는 이렇게 하고 천하분 먼저 한번 할까요? 천하분. 자, 천하분 약이 나는 과루인, 이건 과루인. 천하분. 요거? 요거. 요거 쫙 따르면 나눠. 자, 요거 좀. 아니, 안 마시려. 옆으로 조금 전달. 마지막 사람 없잖아. 천하분은 생활계로 쓸 일이 많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이 굉장히 재미난 약입니다. 저는 재미도 많이 본 경우도 있고. 쓰다. 어우. 확실히 지모보다 더 쓰네. 천하분과 과루인은 한울타리 뿌리하고 씨앗입니다. 네. 자, 이 과루인 한번 읽어볼까? 천하분. 천하분한 지갈거번 대농소독 선제열당. 천하분은 차입니다. 이게 확실히 쓰다는 건 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증에 쓰는데 어떤 열이냐면 지갈거번, 갈증을 잘 없습니다. 이 주특기입니다. 이게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갈증이 조금 난다고 할 때는 다양하게 갈근이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옴이라든지 쓰게 많은데 갈증을 상당히 호소하는 경우는 이 천하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배농소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종기 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기가 어떻게 하면 납니까? 어디에 탁 부딪혔어요. 부딪히면, 여기 제일 처음에 벌겋게 됩니다. 벌겋게 돼가지고 그냥 땡땡해지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더 심해지면 더 몰리면 여기 이제 계속 고여가지고 고름이 생깁니다. 고름. 그게 이제 농이 생긴다는 거죠. 즉 농이라는 게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쪽에 어떤 습열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계속 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계속 몰리다 보면 소위 말하면 냄비가 이제 국을 끓이면 졸아 들어가죠. 완전히 그 눌러 붙는 거 비슷하게 졸여지는 게 그 조직이 졸여지면서 그 독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농이에요, 농. 즉 이제 습열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진행되면서 진액이 졸아들면서 거기에 독소가 생기는 게 농이거든요. 천화분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건조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시간이 그 습열이라는 병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농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그게 지속되면서 진액이 졸여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너무 입이 말라요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며칠 마르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걸로 뭐 시간도 시간이고 강도도 상당히 진행된 이게 일반적으로 물이라든지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으로 뭐 수삼, 맹도 안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많이 졸여들었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습열이 상당히 어떤 안에 습열은 내재되어 있고 진액은 많이 졸여진 상태니까 그 습열도 보면서도 진액을 봅니다. 이 천화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천화분을 쓰는 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루개지탕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저희가 과루개지탕 써가지고 원방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제 좀 가감을 해서 재미를 본 적이 좀 있습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과루개지탕은 개지탕에다가 천화분 하나 넣은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태양병에 기증, 태양병의 기증이 그 태양병증이 갖추어져 있는데 신체강, 수수연, 신체가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면 근육의 진액이 다 쫄아들어가지고 뻣뻣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맥반 침지 차위 경이라 경이라는 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경치 유치, 강치 유치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경련 오는 거 비슷하게 근육이 말라서 경련 오는 거 비슷하게 요즘 병으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요즘에 파상풍?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육이 갑자기 너무 이제 쫄아들어서 쥐가 난다고 뻣뻣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개지와 함께 개지탕과 함께 과루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육의 측면을 봅시다. 근육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액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소고기 먹어보면 마블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져보면 탱글탱글한 게 상품이에요. 먹어보면 맛도 있고 쫀득쫀득하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라는 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하면서 되게 이제 하면 아마 여기 근육이 얼마나 기름기가 마르겠어요.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에 쓰는 진액을 쓰는 게 구기자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숙지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그 졸아져 있는 그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농이 생기는 것 비슷하게 많이 졸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천화분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 디스토니아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 그런 환자를 좀 본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씩 와가 본 일이 있는데 딱 굳어집니다. 이렇게 딱 굳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상한 눈에 보면 갈근탕을 쓰라든지 항배낭 수수 이런 거 갈근탕을 쓰라든지 아니면 뭐 모과를 쓰라든지 작약을 쓰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약을 써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의미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진액이 탁 만져보면 되게 굳어 있어요. 되게 굳어 있어가지고 분명히 근육에 진액이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진액을 보충한 구기자도 쓰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우연찮게 이거를 그때 이제 상한농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과루군이 이런 데 들을까? 그래서 이제 뭐, 과루군은 응용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를. 뭐, 요렇게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과루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뒤로 역추적을 해보니까 환자를, 이 사람이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장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소위 우리가 피가 마른다잖아요. 속이 타고 피가 그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도 근육이 팍 굳어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걸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재미를 본 게 여기에는 없는데 조문에는 없는데 심한 갈증 환자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럴 때 과루군을 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병 입 속에 생기는 병 이게 그 속이 많이 파여가지고 구내염이 오래된다든지 여러분들 특성을 보면 이 코는 이 보면 주로 이제 물이 잘 생기는 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귀는 뭐 이명이 운다든지 뭐 농도 생기기도 하지만 운다든지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병이 생기고 눈은 뭐 벌겋게 된다든지 하는데 입속은 주로 농이 잘 생깁니다. 궤양이 생기고 다른 데는 잘 안 생겨요. 이게 궤양 생기는 게 뭐 눈에 잘 생기고 귀에 그런 잘 없습니다. 이게 젊은 어린아들은 중이염이 있지만 입에는 유독 구내염이 잘 생겨요. 이게 왜냐하면 입이라는 구조가 습열이 상존하는 곳이 음식을 먹는 곳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이 입은 비위와 함께 심장이 배속되는 열과 습이 항상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습열이 항상 졸여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입안의 병에 천하분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다른 병보다 이 입안의 병은 습열의 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오래 지속되면 처음에는 뭐 황련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잘 없어집니다. 근데 오래된 어떤 계속 만성 구내염에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습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천하분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 진액이 자꾸 마르거든요. 하지만 이 습열은 잘 상존해요. 그럴 때 또 좋은 게 활석입니다. 활석은 습열을 빼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석이라는 게 돌입니다. 돌이다 보면 돌이니까 좀 무거워요. 그래서 조금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이 돌 중에 진액이 있습니다. 미끌미끌하니. 그래서 이 진액도 보태면서도 습열을 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정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활석 이런 게 또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좋은 게 감초 같은 게 이런 데 좋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자꾸 이 진액이 마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위 자체가 비위에 관련된 부위가 많고 감미 재료가 이런 데 좀 좋습니다. 천하분과 함께 감초, 활석 이런 게 들어가면 상당히 이런데 입속병은 상당히 재미를 느낍니다. 뭐 물론 이제 지나면 이게 허열이 떠서 아래쪽이 차서 허열이 떠는 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입속병에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피부병이 오래 지속되면 헐어서 자꾸 이제 가렵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단순히 벌겋게 되는 게 아니고 검으면서도 벌개지고 그러면서도 자꾸 이제 긁으면 자꾸 이런데 옆에 보면 또 농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런 피부병에 이런 데서 농이 생기고 막 오래된 피부병에 이럴 때에는 좀 해독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데 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분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응용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병이 특히 뭐 이게 단순히 당뇨에 좋은 어떤 단미로서 당뇨에 좋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당뇨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 몸의 어떤 진액이 상당히 졸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하분 같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루분이 의미가 있는 약입니다. 아시겠죠? 맛에 보면 진액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좀 쓴맛이 더 좀 그렇지. 진정하는 의미가 좀 진액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열을 좀 끄는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열이 좀 있고 할 때. 확실히 열이 있어야 돼. 이건 확실히 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붓다든지 이게 입 얘기를 자꾸 한 게 이게 비위라는 이게 확실히 열 때문에 잘 생깁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 차서 생기든 어떻든 나타나는 어떤 부위에는 이 스별병이에요. 확실히 있는 데죠. 자, 그 다음에 과루인. 자, 한번 자. 확실히 쓰다. 진액을 보충, 확실히 염증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과루인 별로 안 써봤는데요. 이게 일단 소암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상 쓰시는 분들 보면 소양이네.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형방도적선에 이게 들어가요. 네, 형방도적선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소양인이라는 어떤 체질이 구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임상에서 상당히 그 과루인이라는 게 많이 쓰이는 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약을 보면 되게 미끌미끌합니다. 이게 신데 완전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막 미끌미끌해. 맛도 니기, 되게 쓴맛은 별로 없네. 근데. 자, 한번 과루인 한번 읽어봅시다. 과루인 한, 영수화장, 상한결인, 퇴황열한. 이 과루인은 먹어보니까 쓴맛도 쓴맛인데 약간 기름기 같은 어떤 그런 진액이 좀 있고, 이 과루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나같이 어떤 그 흉중의 기운을 푸는데 진액이 있는 약이에요. 그러면서도 바나는 그래 찬약이 아닙니다. 따뜻 찬약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찬약은 아닌데 요거는 확실히 좀 찹니다. 바나같이 어떤 통기도 하면서도 진액도 있으면서도 약간 열도 좀 보는, 그게 상당히 묘한 약이에요. 여러분들 바나스 보면 이게 특히 작용하는 부위가 흉부에 작용해요. 바나는 여러 군데 작용합니다. 머리에도 작용하고 소화기관에도 작용하고 흉부에도 작용하고 하는데, 이놈이 작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흉부에 작용을 많이 하지 머리에 간다든지 어떤 다른 기체를 본다든지 이런 약은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가슴에 기운이 갇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되게 깝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같이 얌전한 사람은 그냥 한숨 몇 번 자꾸 한숨을 쉬지, 이 깝깝하게 거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속을 끓여야 되는 어떤 상황에 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추석이 같은 경우에는 늘 모든 일이 매사에 잘 되겠지만, 이렇게 에너지 좋은 애들이, 힘이 좋은 애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흉부에 탁 갇힐 일이 있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맥주를 한 박스 먹어도 아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갈증, 답답함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요럴 때 딱 씁니다. 제 같은 사람이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소리도 지르기도 할 거고 남한테 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갇혀 있어서 그래요. 갇혀 있어서. 자, 그런데 이게 흉부에 기운이 갇혀 있으면 풀어주는 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삼 같은 약도 풀어줘요. 사삼은 더덕인데, 이 더덕이라는 약은 향으로 풉니다. 향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근데 이제 아까 여기에 이 약은 확실히 열증이 나타나요. 이게 깝깝해서 도저히 가만히 못 있는다든지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게 뭔가 어떤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열감이 있어야만, 4.3은 그 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가 말을 못하고 뭔가 어떤 해소가 안 되고 이 친구하고 이 자기 혼자서 이제 계속 속을 끓이다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좀 떨어야 그나마 좀 편하고 이런 상황에 4.3이 들어가는 거지. 주석이 같이 힘 좋은 아들은 뭐 그 정도가 풀리진 않아요. 뭐 다 때리 부숴야지 속이 시원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 힘이 좋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열을 좀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4.3 가지고 안 됩니다. 지각은 순전히 기체를 보느냐, 기체. 지각은 좀 쓰긴 쓰지만, 이게, 지각은, 여러분들, 지각은 향부자 같은 어떤 약인데, 향부자처럼 어떤 향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바나같이, 바나보다 또 이 지각은 씁니다. 열을 보긴 보는데, 이 뭔가 향부자 같이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루인처럼 고미가 있지만 이 고미 가지고 확 통기시키는 힘이 그래 또 강하진 않고 그게 어중간한 약이에요. 어중간한. 그게 요즘에는 지각 이런 걸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과루인이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과루인이라는 거는 아까 그래서 칠정이 있는데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칠정에. 그래서 소화명탕의 이 예를 읽어보면 제가 여기 뭐 가지고 왔나 모르겠는데 위완통, 발열, 심통, 뭐 실면 뭐 이런 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어떤 흉부의 통증이라든지 흉부의 어떤 열감, 갑갑증, 공황장애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 약들이 보면 바나, 과루인, 황련 딱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 같은 어떤 그 통기도 하고 황련같이 고미로 열도 보고 거기에다가 흉부는 항상 진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흉부에 진액이 있다는 건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어디에 배웠냐면 33페이지, 소문 33페이지에 보면 하승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도 햇살이 따갑습니다만 가을이 더 따가워요. 중간에 방해물이 없으니까 햇살이 더 따가워요. 상당히 건조하다 보니까 더 따갑고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여름에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죠. 그 후끈후끈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지. 실제로 햇살의 어떤 우리 느낌에는 상당히 가을이 그 따갑다는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이 승해지는 거는 추로 인해 가지고 하승추하기 때문입니다. 흉부에는 기온이 갇히거나 진액이 마르거나 이렇게 하면 더 이게 심장의 어떤 열감이 더 느낍니다. 그래서 흉부에는 항상 진액을 촉촉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맹문동이라든지 수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항상 그 부위에는 촉촉하게. 그 대표적인 게 과루인도 여기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기 형광도적산 잠깐 밑에 제가 한번 제일 밑에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생지왕, 목통, 현삼, 과루인, 강활, 형계, 방풍, 독할, 전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순전히 약들이 전부 다 진액이 있는 약입니다. 전부 다 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서늘한 약들로 청륜하는 약들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생지왕이라든지 과루인, 현삼 이런 게 보면 심장이라든지 이런 혈의 어떤 열감, 혈이 이제 혈열이 나타나는 그런 쪽에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양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이재마가 보기에 상당히 이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하든지 심장을 많이 쓰든지 해가지고
혈이 상당히 소모되면서도 그 열감이 쭉 자꾸 드러나는, 몸이 자꾸 마르면서 드러나는, 하지만 강활, 독활, 현계방풍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꾸 진액이 마르면서도 그 찬균이 붙어가지고 조여오는 듯한. 그러니까 전부 더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이 표증을 풀어주면서도 어떤 그 흉부의 열감을 낮춰주고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어떤 걸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의 어떤 상황은 흉부의 어떤 그 진액이 상당히 소모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체질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내 맘 많이 떠들었네. 자, 소화명창이 바로 8g은 한차고. 과루실도 있는데요. 네. 생긴 게 많이 다른데요, 과루인하고. 과루실이 과루인인데. 과루실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과루실은 열매 아닌가요? 과루실인가? 열매의 씨앗이 과루인인데. 네, 그럼 실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근데 과루실은 뭔가 다른 것 같던데. 잘. 그건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생각 안 해봤네.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양명탕 같은 폐실증 약인데 네, 이런 거를 쓸 사람이 네, 현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보면 상당히 어떤 말하는 사람 스타일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굉장히 좀 억세고, 어떤 그 일에 굉장히 어떤 그 일도 뭐 억척스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요. 그런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잠 못 자면 비실비실합니다. 사람이, 아유, 죽겠다. 근데 이 사람은 10년째 하루에 3, 4시간만 자도 피곤한데, 일하는 거는 억척같이 해요. 그 다음에 사람하고 이 대화할 때 보면,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자기를 차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됐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 아줌마들 중에 억세는 아줌마들이라든지, 남자들 중에 보면 다혈질적이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목소리 걸걸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잠도 잘 안 자고 계속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참,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약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떤 그 성정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 양적이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양적이고, 이게 상당히 어떤 흥분된 사람인데, 내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들을, 확실하게 좀 진정시키는 이런 게 확실히 좀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약이 접근돼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윤제만 자꾸 들어가요. 윤제만.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보면 어깨가 이런 데가 뻑뻑하게 굳어가지고요. 다른 거에도 안 됩니다. 다른 거에도 안 되고 계속 깝깝하다고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아줌마들 중에 여기 빡 굳어가지고 땅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무딱지게 땅땅하게 이런 데도 흉부도 두껍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확실히 이게 접근을 달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가슴 두꺼운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런데 목도 좀 두껍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일반 사람 접근하는 거 달라요. 상당히 어떤 요런데 열이 상당히 갇혀있는 그런 사람 잘 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론 하시는 분들 임상예 보면 그럴 때 보면 식조탕 이런 거 쓰고 막 그래요. 나는 내 평생 식조탕 이런 걸 쓸 일이 없잖아. 난 다들 사람이 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읽어보면서 이제 나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는 거죠.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은 치료가 돼서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의 어떤 내가 보는 관점으로 너무 갇혀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좀 뭔가를 빼줘야 될 때는 빼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이런 거 바나랑 네. 바나랑 황년은 좀 습기를 좀 건조하게 해주는 약인데 그러면서도 이 흉격이 좀 너무 진액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루인 같은 거를 좀 물기를 보충하면서 통한다는 거. 황년과 바나는 이제 확실히 건조한 약이지. 근데 이게 아마 이 바나라는 거를 쓰는 거면 이게 이 과루인을 먹어봐서 알지만 과루인이 통기를 한다고 하지만 딱 맺혀 있는 걸 잘 못 풀어. 이 보면 맛이 예민한 맛이 아니야. 좀 미끼하고 이런 거지. 근데 그 기운을 통한다는 그 의미지. 그래서 이 바나라는 게 흉부에 이게 이 결흉이 소결흉이든 대결흉이든 결흉은 기운이 딱 갇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흉부에 있으니까 과루인이라는 걸 쓰지만 이 바나 같은 약이 딱 통기를 안 해주면 이게 잘 안 풀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과루인만으로 해결되면 아예 과루인을 확 올려가지고 과루인 황년 이렇게 해서 갔겠지. 근데 지금 이 나타나는 이 증상은 기체가 확실히 있거든. 그러니까 바나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 근데 바나만 쓰기에는 상당히 어떤 조라는 게 걸리는 거지. 그렇지 않겠나 싶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통하는 힘이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통하는 힘이 세고 여기 열증이 있으면은 바나 쓸 이유가 없어. 바나는 빼고 과루인 황년, 과루인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바나라는 거를 반드시 여기 기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기운이 맞겠다라는 게 확실히 있는 거거든. 합법에 의해서 기운이 막힌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면 네, 질문. 처음에 이렇게 소화문탕 봤을 때 예. 혹시 가루를 먹어봤잖아요. 네네. 학년도 우리가 공부했고 사람이 이 약을 오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네네. 그래서 웃긴 것도 고방에서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네네. 고방이랑 후대방 다 두첩 세포 기준으로 먹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는 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적은 거는 일단은, 이게 어디 기준으로 했더라? 제가 이 책에 적어놨는데, 이게 일단 하루분으로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이게 하루분.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게, 소화명탕은 2, 3일만 써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봐가면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거 2, 3일 먹고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한참을 어느 정도 풀렸는데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봐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감하게 기체를 풀고 척렬을 하는 약은 까딱 잘못하면 시간이 조금 오랫동안 경과하면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인삼이나 이런 약들은 먹어보시면 알지만 물론 체질에 따라서 잘못될 수가 있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안 심하고 급격하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약은 까딱 잘못하면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봐가며 쓰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3, 4일 아니면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써보고 좀 더 필요하면 또 더 쓰고 결과적으로 1년은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항상 봐가며 쓰는 거예요. 이런 약들은 찬약, 기체를 푸는 약, 보약이 아닌 약들은 고래 봐가면서 항상 주의를 해야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겪는 게 이 사람이 분명히 기운이 없다고 해서 왔어요. 그럼 제가 보약을 쓰겠죠. 기운이 없으니까 환기도 쓰고 그러는데 세상에 참 별의별 갑자기 남편이 사별을 해가지고 갑자기 슬픔이 빠지는 일도 있고
갑자기 무슨 잔치날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과식을 해서 갑자기 식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식체가 있을 때에는 환기가 들어가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약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보름치는 저도 씁니다만 한 달치, 저 심하게는 2달치를 주는 사람도 봤어요. 참 용감하다. 저 분명히 나는 내가 똑같은 약을 2달치를 제가 먹어봐도 중간에 분명히 뭐 조금 어떤 변화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2달치를 그냥 쭉 밀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 뒤에 약이 나오는데. 그건 알고 있다. 가서 6개월 뒤에 약이 와. 그래, 나 그거 참, 그래, 참, 그거 참 용해. 나 그게 뭐 비꼬 오는 게 아니고 어찌 될지 모르거든. 내일, 다음날 어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 이제는 안 계신데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소문대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두서없이 떠들어요. 긴장을 했었어요. 이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3페이지 소문대요. 43페이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 들으신 분이 좀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면 넷째 줄에 황제문활 염은상고 성인이 논리 인영하고 열별 장부하며 단락 경락하야 회통 육합하여 각종기 경하고 기혈계 소발에 가규 처명하며 계곡 속골이 왜 내지 응에 계유 표리라 하니 기신연화.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들었는데 뭐를 들었냐면 상고 성인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논하고 이치를 논하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장부를 열거하고 분별하는 것도 들었고, 단락, 경락을 구분 짓는 것도 들었고, 이를 또 육합으로 서로 잊고 하는 걸 또 들었으며, 그 경락을 각각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혈이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그 혈의 그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뼈에 속하는 그런 혈자리들이나 경락도 있고, 그게 모든 게 그 일어나고, 그게 이래 갔다가 옆으로 가는 역과 종과 역도 있고, 그 각각 그 조건에 따른 그 이치가 있으며, 사시와 음양에 따라서 그 경기를 경락과 그 별이를 다 해가지고 내 안과 밖, 오장과 육부, 그리고 경락 또는 내 몸과 외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응해져 있고 표리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동양의 의학의 어떤 관점은 자연 이치하고 우리 자연과 함께 그거대로 우리 인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기백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백대활 동방생풍 풍생목 목생산 산생간 간생근 근생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시와 함께 우리 인체를 이제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 주역에 보면 참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제 빨간 거밖에 없나? 이 구문을 보고 이게 글씨를 잘 못 써도
어디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1월이 이게 이제 이 예교에 나오는 글인데요. 1월이 불과하고 사시가 불특이라. 해와 달이 지나침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낮이 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거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1월이 절대로 하나가 먼저 튀어가지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하나가 틀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게 돼 있어요. 지 혼자 여름이 한만 더워도 뭐 한 열흘이나 보름이나 더울 수 있겠지만 영원히 더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시라는 게 이 절대로 어긋나거나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해와 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는 게 항상 음이 되면 양이 되고 양이 되면 음이 됩니다. 이거를 어떤 용어를 가지고 써서 그렇지 뭐 밤 됐다 영원히 밤 되는 경우도 없고 영원히 낮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저거로 삼는 거예요. 꼭 그 사시가 기준이다, 이런 뭐 해와 달이 기준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불멸한 항상 규칙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게. 그게 이제 그 한 예를 가지고 해와 달, 낮, 밤,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항상 고정불변한 걸 가지고 그 특징들을 나누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 그런다고 해서 3월달에 봄하고 4월달에 봄하고는 다릅니다. 5월달에 봄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유축을 해보니까 비슷하다. 3월과 4월, 5월 봄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걸 뭉뚱그려서 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람이랑 이거 자꾸 보니까 일반적인 항상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여름은 봄하고 다르다. 5, 3, 4, 5, 6, 7, 8 이게 각 6월과 7월과 8월의 어떤 여름이 다르지만 확실히 봄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얘기를 가지고 가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해와 달, 낮과 밤, 사시라는 걸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이러하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과 어떤 성인의 그 언행과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거를 펼쳐나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처럼 왜 자꾸 이 소문에서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누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가 대화하기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지, 다른 어떤 게 봄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봄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재훈이 같은, 예를 들어서 재훈이가 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재훈이가 봄과 같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동양의 그 학문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기제천의 위 풍이요, 제지의 위 목이요, 제체의 위 근이요, 제장의 위 간이요,
재색의 위 창이요, 재음의 위 각이요, 재성의 위 호요, 재변동의 위 악이요, 재규의 위 목이요, 재미의 위 산이요, 재지의 위 노라 이렇게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냥 딱 깨놓고 봅시다. 바람하고 눈하고 뭐가 같아요? 하나도 같은 게 없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체를 가지고 한번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이제 봄과 비슷한 어떤 성질, 육기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니까 봄과 비슷한 거를 뽑아보니까 이 바람이 그어서 좀 비슷한 거예요. 유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엮을 수 있는 거야. 요거 비슷한 성질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중에, 이목구비 중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눈이 확실히 바람하고 봄하고 비슷하다. 요렇게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로 군락을 짓는다 해야 되나? 바람하고 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봄이라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쭉 보면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양학의 유추의 학문입니다. 동양학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비슷한 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학의 공부는 서양의 어떤 그 의학처럼 백과사전식으로 쫙 돼 있는 거를 수없이 많이 분리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묶어 나가는 거예요. 저거는 좀 비슷한 요런 성질이다. 크게는 음양. 저거는 너무 지금 뭔가 흥분되어 있는, 저건 너무 갈아져 있는 거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축이라는 게 너무 그러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함축의 의미에서 또 세분화에 들어가요. 자, 눈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간의 부위다라고 하면 눈이 아프다고 하면 간이 아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인데 눈이 아픈데 어떻게 아픕니까? 충혈이 됩니까? 가렵습니까? 진물이 납니까?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양학의 특징이에요. 사물을, 질병을 보는데 어떤 그룹을 해서 함축을 하고 그 함축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진법 몇 분만 하면 상당히 어떤 굉장히 그 가지수가 상당히 늘어나요. 학문을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서양의학이 우수하다, 동양의학이 우수하다가 아니고 동양의학의 방법은 함축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가 뭐라 뭐 어디가 아프다 저가 아프다 하면 어느 부위에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딱 축약할 수 있는 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책을 보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환자라든지 아니면 내 몸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의미가 이런 거다. 자꾸 함축해서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한의학은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동의보감식으로 동의보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꾸 백과사전식으로 외우려고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이때는 무슨 처방을 쓰지 저때는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이제 함축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접근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MRI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 학문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을 지어서 하늘에는 뭐고 땅에는 뭐고 몸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기준이 사시와 일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 시간 했고, 그 다음 노상간 비승노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할 부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들었네요. 한 번만 읽어줄래? 만방생열, 열생화, 화생고, 고생심, 신생혈, 혈생비, 뒤에까지 쭉 읽자. 심주설, 기제천위열, 제지위화, 제체위맥, 제장위심, 제색위적, 제음위징, 치, 제성위소,
제동동위우 제규위설 제미위고 제지위희 희상심 공승희 열상기 한승열 고상기 함승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볼 때에는 먼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남방생열, 열생화, 화생고, 고생심이라 할 때 여름이라는 걸 떠올려야 됩니다. 아, 여름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달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덥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 진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엄청난 에너지. 추석이를 보면 이 상당히 어떤 젊음의 에너지가 힘이 상당히 좋아. 여름 그 자체예요. 여름 그 자체. 이 에너지가 목소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어떤 말하는 행동이 참 힘없는 저와는 사뭇 다르게 에너지가 넘치는 굉장히 어떤 젊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 물론 그게 어떤 여름이라는 어떤 그 뭐 화의 속성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나이가 지금 제일 왕성할 때니까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 그 여름을 생각하면서 그 에너지의 어떤 그 느낌과 함께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들을 이 여름의 느낌이 있는 곳이 이 연이구나,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여름과는 심장이고 심장은 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은 생열이라는 거는 그 장렬하는 어떤 에너지, 열기, 파워 를 뜻하고, 열생화, 화생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로 들면 여름에 되면 만물은 참 신기한 게 과일들 중에 보면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 여름에 생깁니다. 시원한, 참 자연의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더운 여름을 나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밀양에 가면 석빙고인가? 아무튼 시원한 그런 것들도 그때 생기고, 뭔가 어떤 시원함 이런 것들도 어떤 고라는 의미, 고라는 게 단순히 쓰다는 것보다 시원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 장렬한 어떤 태양이 지글지글 끓으면 좀 탄다 이런 의미도, 아마 맛 중에 탄다 이런 의미도 아마 고가 해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보통은 쓰다만은 생각하는데 뭔가 굉장히 여름에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것도 고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심, 심생혈. 그래서 이 혈이라는 것을 소문에서는 확실히 여름에 배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름. 단순히 정혈해가지고 혈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펄펄 끓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이 혈입니다. 그래서 혈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혈이 허하다 이런 거는 이 어떤 얼굴이나 이런 데 화색이 많이 떨어지겠죠. 화색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혈도 안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정이 돼 있고, 이 열이라는 게 막 망동하는 거는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애들이 까불고 빈수레가 요란하지,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부되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런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진중하고 차분하고 굵직하니, 절대 국회 그런 데 가가지고 한국당에서 온갖 지랄을 해도 목소리 쫙 깔고, 의원님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범접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지만 그게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차분하게 이런 게, 저 사람 에너지 있다, 진중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뭔가 망동한다,
갑자기 얼굴이 한 부위가 붉어지고 이런 거는 저게 부족하니까 날뛰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생비하고 심주설하니 심주설 그래서 이 혀에 생기는 병들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뭐 이게 전부 다 이 열과 관련돼 있습니다. 열. 그래서 이 혀와 관련돼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황련 이런 거죠. 황련. 황련 이런 말수. 그 다음에 저는 환자분들이 뭐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꾸 혀에 뭐 상처가 생긴다 이럴 때는 백반을 잘 쓰는 편입니다. 백반 같은 거 가루로 그냥 거기 뿌려주면 잘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내염 이런 거 생겼을 때 사열에도 상당히 잘 나요. 그런데 실제로 니들 가지고 상처를 내주고 그 다음에 백반 뿌려주면 상당히 잘 낫습니다. 백반이 이런데 좋은 그게 있고 제천의 위 열이요 제지의 위 화요 제체의 위 맥이요 제장의 위 심이요 제색의 위 적이요 여기에 적이라고 하면 단순히 불다라기보다는 여름이라고 하면 에너지거든요. 붉은색이면서도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 환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건강한 붉은색. 검붉다 이런 건 좀 이상한 붉은색입니다. 열이 있지만 제음의 위 치요 제성의 위 소요 제변동의 위 우요. 정상적으로는 그 여름의 희열 환희, 즐거움, 웃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변동이 생겨가지고 우울해집니다. 우울이라는 게 확실히 화의 기능이 떨어진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거고요. 뒤에 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의 위 설이요 제미의 위 고요 제지의 위 희라. 자, 우리 이제 여기 응용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희상심하니 공승희라. 꼭 하나 질문 하나 합시다. 여기에 이 즐거움 희라는 게 심장에 배속된다고 우리 위에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희가 심장을 상하죠? 어떻게 소라쌤? 과도한 심장을 여러 시간 그렇겠죠. 적당하게 기쁜 마음, 즐거움도 적당해야지. 그럼 항상 계속 웃고 있으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계속 웃어. 처음에는 저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울어야 되는 상황에 웃고 이러면 사람이 미친놈이지. 그죠? 그러면 정 떨어지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하게 딱 항상 뭐든지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희상심이라는 거는 과다한 뜻입니다. 과다한. 심장도 이게 적당하게 쫙 펼쳐져 가지고 온화하게 있어야 돼요. 너무 이미지가 너무 풀어진 거죠. 그럴 때에는 공승희하라. 공승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이제 밑으로 쑥 내려가는 어떤 그런 기운도 될 거고 뭔가를 싹 이렇게 수렴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과도하게 이제 두려움 또는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 보면 되게 긴장돼 있고 마음이 되게 이제 졸여져 있고 그래서 이 희상심이라는 거는 뭔가 기운을 밑으로 내린다는 뜻도 있고 뭔가 탁 이렇게 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심장의 어떤 기운이 너무 퍼져요. 희상심돼 있어요. 그러면 공승희한다. 그거를 좀 심장의 기운을 조금 이렇게 모아주면 좋겠다. 사람이 보면 약간 얼굴이 벌거면서도 사람이 헬렐레 해가지고 뭐 항상 긴장감이 없이 늘어져 있는 듯한 이런 사람을 볼 때에는 뭔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정신 차리도록 탁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에는 어떤 성질이 있거나 어떤 약재가 이럴 때 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
제가 말한 상황은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힐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을 이래 보면 약간 얼굴도 좀 허열이 떠가지고 벌겋게 돼 있는데 사람이 완전 낭창낭창하니 사람이 풀어져 있어요.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럴 때에는 좀 긴장을 좀 바짝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니 정신 차리라 딱 이렇게 하듯이 뭐라 하듯이 뭔가 좀 딱 이렇게 해줘야 사람이 딱 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 나타나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이 뭐 아닐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흉부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흉부 쪽에 어떤 그거를 보면서 수렴시키는 뭐 하체 뭐 이런 게 풀어진다고 할 때는 하체 이런 거. 하지만 이 풀어진 거를 모아주는 이런 게. 그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힘이 풀린다, 메가리가 풀린다 얘기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라고? 시호. 뭐 어떤 조금만 더 얘기해 줄래? 어떠한 상황에 시호가 좋을까? 음. 확실히 찬약이지. 무식하게 눌러준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시오는 우리가 안 먹어봤나? 아직? 통밀인가? 시오는 해결 재건하는 약입니다. 뭔가 딱 막혀 있는 거를 해결하는, 풀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오는 먹어보면 상당히 깔끔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약, 흩어주는. 그래서 이 시호는 주로 뭐와 많이 쓰이냐면 바나하고 많이 있습니다. 시호 바나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소시호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아마 시호 주로 그래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딱 맺혔을 때 풀어주는 약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눌러준다는 말은 시호의 찬성질을 가지고 좀 눌러준다는 의미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시호를 먹어보면 그렇게 찬 그 성질이 쓴맛이 되게 심한 맛은 약은 아니야. 조금 차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히려 시호는 좀 풀어주는 약이니까 조금은 그 찬 성질에 의해서 조금 그 진정시키는 건 있겠지만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려? 어떤 의미에서? 모려가 눌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모려는 확실히 그게 좀 약 자체도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이 귤껍질, 속껍질인데, 모려는 오히려 한미에 좀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려는 보면 뭔가 이제 유정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갈 때 확실히 잡아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뭔가 풀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여기 풀어준다는 게 여기서는 신이 뭔가 빠져나갈 때 풀어줄 때 탁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좋습니다. 피가 가에서 신을 친다는 게 실생활에서 약간 자기 제어 못하는 그런 느낌으로 신나서 술을 막 퍼먹고 제가 그러면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우울하거든요. 그래요? 시험 켜는데 정말 웃음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계속 웃음이 새어나오고 막 시험 기간에? 아니 시험 중에
두고 막. 그거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별거 아닌 거. 와, 내 만점이다, 이거. 문제를 풀면서도, 아이고, 교수님이 내 손바닥 아니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과하게 웃음이 자꾸 별거 아닌 거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진이 빠지고 약간 계속 제가 방방 뜨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혼자 피곤하고. 네. 근데 그래서 그때 한참 이렇게 뭐 이런 거 배우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건가? 예. 했었었는데. 그렇죠. 뭔가 자꾸, 저도 시험 때, 저는 항상 우울했는데, 웃었다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꾸 이렇게 방방 뜨나. 못 잡아주든 저도 좀 떠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뭔가 그러니까 자꾸 풀어지는 듯한, 그거는 좀 심장의 기운을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아래가 약해서 뜨겠지만, 자꾸 웃음이 나온다든지, 이건 심장의 기운을 조금 모아줘야 됩니다.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오미자. 오미자도 좋죠. 오미자는 이제 폐심과 관련된 폐심. 그러니까 이제 도환이 난다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데 좋고. 지금은 사람이 자꾸 웃고 이러니까 청심을 좀 해줘야 될. 연자육도 좋죠. 연자육. 산조인 좋고, 황련 이런 것도 좋고, 연자육도 좋죠. 자꾸 사람이 아래쪽이 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쉬쉬쉬 웃고, 그러면 연자육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웃음이 과하다 싶을 때는 황련을 살짝 살짝 써가지고 좀 딱 진정을 시키는 것도 좋고, 뭔가 풀어지는 듯한. 그래서 희상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조인 얘기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승희하고 열상기에 한승열이다. 열상기. 여름에 요즘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만 노인분들 중에 보면 여름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에어컨 쐬고 하면 괜찮은데, 안 돌아다니고 하면 괜찮은데, 아직도 그 농촌에서 일하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조금만 걷고 이러면 상당히 지칩니다. 특히 이제 초반 여름에는 지치는 환자들이 별로 없는데 7월 말 딱 넘어가면 사람들이 풀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는 확실히 열기에 의해서 기운이 상합니다. 확실히 그 더위에 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청설기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런 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름에 많이 쓰는 약 중에 활석 감초가 들어가는 유기산 이런 것도 여름에 쓰는 약이고, 오미자 같은 것도 이런 데 많이, 생맥산 그런 것도 이런 데 많이 써. 그런 게 전부 다 이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설기탕에 보면 황금, 황백 이런 게 들어갑니다. 황백이 들어갑니다. 청설기탕에. 그 보면 확실히 그 열기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좀 참약으로. 지난번에 우리 황백 했듯이 확실히 좀 열기가 있을 때는 식혀줄 필요가 조금 있어요. 우선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열상기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환기입니다. 환기. 사람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땀 뻘뻘 나고 풀어지고 하니까 일단은 기운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속에 있는 허열이라든지, 그는 황백이라든지 맹문동이라든지, 여기 맹문동도 찬약에 해당되겠죠. 그런 의미가 전부 다 이렇게 청설기탕 같은 게 이런 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상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글자로 하지 말고 더위에 한번 상했다고 봐요. 열기에 의해서 기운이 상당히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이 빠지면서 사람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사람이 지금 상당히 열기에 의해서 기운이 지치고 풀어지고 빠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여러 가지 한번 해석이, 그냥 그러면 기운이 없다 이렇게만 할까요? 어떻게 한번 좀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정보를 한번, 지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우리 유출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기운이 없다, 풀어져 있다. 기운이 없다.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열기에 상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또 돼 있을 거고, 또 뭐 없을까요? 진액이 소모가 많이 된다. 열기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기운하고 열적인 부분을 봤는데, 이게 아마, 이게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진액을 보충해야 된다. 또 없을까요? 그 상황이. 말도 좀 어눌할 수도 있어요. 어눌하다는 거를 이제 뭔가 힘이 없다. 풀린다. 아마 그거는 기운적인 면으로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유, 더워라. 가면 움직이기도 싫고, 쭉 사람이 처져가지고, 아, 더워라. 아우, 더워라. 기운이 없어가 자꾸 이렇게 가라지겠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뭐가 형성이 될까요? 아유, 이게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습기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습기가 생깁니다. 진액이 많으면서 습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설기탕에 보면 맹문동을 쓰면서도 백출, 창출을 같이 씁니다. 묘한 그 상황이 보주인기탕에 보면 백출을 씁니다. 사람이 기운을 많이 쓰는데 황기, 인삼, 당귀, 귤피 해가지고 백출을 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기운이 없고 진액이 말랐다. 진영이처럼 진액이 마른 것까지 이해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더만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위가 활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중초에 자꾸 열기에 의해서 지치고 하니까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습기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외부의 습기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자체가 기운이 지치고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름에 백출 같은 거 쓸 일이 상당히, 창출, 백출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환자를 보시면 환자들 중에 아이고 원장님 나 움직이기가 싫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에는 기운만 없다 이렇게 표현이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만히 우리가 그 상황에 한번 겪어봐요. 아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돼? 이 습기가 살 생깁니다. 입맛도 없고 뭐 입에도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뽀송뽀송하게 뭔가 엠보싱 물 먹는 하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에어컨 틀듯이 에어컨이 그거잖아. 시원하게 하면서도 습기를 쫙 빼내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가을같이 깨끗하고 맑고 경쾌하게 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습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청설기탕에는 택사도 들어갑니다. 택사. 그게 묘하게 같이 있습니다. 환자가, 그리고 저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게 환자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다. 뭐, 움직이기가 싫다.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다 풀렸구나. 해가지고 모으는 약을 씁니다. 모으는 약을. 소위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에 근육이 힘이 풀리면 파극, 구기자, 육종용, 뭐 숙지왕, 산수유, 산약, 뭐 이렇게 뭐 근골 쪽으로. 그런데 쓰면 저는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게 중초가 막히면서 이게 이런 데로 이 팔다리로 영양분이 안 가서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소위 말하면 식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못 가서 이 힘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힘이 없다고 해서 모으는 약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초 비위를 보는 약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비위를 보는 약들을. 자, 열상기 했고요. 그래서 한번 청설기탕 한번 찾아보시면 그 처방이 그 의미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상기의 함승고라.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 희상심은 칠정을 가지고 장부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상기 한승열은 6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심장에 대한 어떤 이 여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7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6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을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상기 하면, 이 고라는 말은 아마 이제 여기서 고열하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열이 동반되어 있는 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하나 이제 붙인다고 하면, 여기에서 고라고 하는 거는 열에 의해서 진액이 졸아들었다 이렇게 표현은, 제가 여기 규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기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진액이 상당히 졸아들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입이 쓰다. 원장님, 입이 너무 써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그 해석을 이 고상기의 어떤 의미로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상당히 어떤 심장이든 뭐 간이든 되게 어떤 마음을 졸이든 뭘 하든 환자가 되게 어떤 열을 자꾸 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가지고 이 쓴 어떤 그게 소위 말하면 어떤 염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상기에 이를 좀 태웠다. 속을 끓이든 태웠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함승고라고 한다면, 이 함미라고 하는 거는 열을 좀 이렇게, 열을 찬 의미로 좀 진정을 시키면서도, 이 함미는 좀 윤이 있는 약입니다. 보통 맛 중에 이 소금이라는 게, 소금이 들어가면 그 배추가 눅눅해지듯이 흐물흐물해지듯이 그 한미는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천하분 이런 게 열을 보면서도 조금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모려, 아까 얘기했어요. 모려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안중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안중산, 위장병에 치료하는 약인데 거기에 모려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가만히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신경성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지속된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데 자꾸 그 상황이 신경을 쓰고 예민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게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계속 시간이 끌면서 소위 말하면 거기 살이 패이고 궤양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거기서 어떤 계속 염증은 발생하고 그러면서도 거기 진액은 졸아져 있고 조금만 매운 게 조금만 들어가도 상당히 어떤 자극을 느끼고 이게 어떤 지금 위장벽으로 보면 고상기의 어떤 게 아닌가. 그럴 때는 그 모려 같은 게 좀 연견도 좀 하고, 그게 상처가 상당히 음식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상처에 상당히 자극을 주면서 거기 찌꺼기들도 엄청 많고 굳어져 있을 그런 거에 그 모려라는 게 그 조금 염증도 없으면서도 좀 그 사람이 위산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일에 보면 특이한 소화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소금으로 만든 소화제 들어보셨어요? 모릅니까?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소금 소화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금이 굉장히 소화제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거를 발견하고 소금을 가지고 소화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소화제는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박하같이 향기 있고 시원하고 뭔가 소통시키고 이런 개의 어떤 소화제인데, 소화를 시키는 건데 일반적인 소화제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화제 아마 한의원에 있는 것 중에 안 듣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 나 그거 먹으면 속 쓰려서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향기를 주고 뭔가 위를 흔들어 가지고 습기도 없애고 자극 주면 위가 쑥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런 삶을 그 사람은 계속 살아오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자극이 없으면서도 뭔가 통하는 이 소금 같은 여기에 모료 같은 이런 게 이 제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소화제는 모든 소화제로 쓰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야 소화에 좋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성위장 환자들, 신경성 만성위장 환자들한테는 소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내가 이거 안 사 먹어봐서 몰라. 근데 이제 나도 그걸 뭐라고 소금으로 만든 소화제가 있다고? 이야, 서양 사람들 앵간하다 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아마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위산과다에 또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짠맛을 쓴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보통 매운맛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소화제로 쓰잖아요. 향기 뭐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걸 전혀 안 쓰고 그걸 만든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한약재로 본다면 백편두. 여러분들 소화제 먹고 막 위 탈난 사람들은 오히려 위를 진정을 시켜야 됩니다. 소위 이 위벽이 벌겋게 돼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하지만 소양인들 중에 보면 육미 같은 거 먹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가 벌겋게 돼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진액을 보충하면서도 통하는 중초를 그렇게 하면 백편두라든지 용완육이라든지 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장에 가면서도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남들한테는 소화제도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는 소화제가 됩니다. 술 많이 드시면 나중에 이제 소금하고만 드시면 그래. 초페이들 술 완전히 한 몇십 년 먹은 사람들은 술안주 딴 거 안 먹는, 김치 뭐 매운 거 안 먹나면 소금하고 소금탕 아니면 젓갈 그래 먹는답니다. 이제 이거 완전 맛이 간 거지. 이제 술이 들어가서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은 나는데 거기에다 매운 거 먹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하나 찝어가지고. 위벽은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그게 술은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함승고의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환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빛은 되게 초롱초롱하고 막 예민하고 목소리도 예민한 사람인데 오랜 어떤 위장병으로 고생을 해요. 온갖 한의원에 가서 약 먹어보면 한참 먹으면 다 버린답니다. 도저히 나 이 약 못 먹겠다 해서 우리 한의원에 와서 불신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소화제 약은 이런 약들인데 아마 이제 어머님의 위벽은 상당히 지금 바짝 말라있는 논과 같아. 이런데 그런 향기와 곡괭이질이 좋겠냐? 이런 때는 완전히 반대로 해서 약을 써야 된다. 일반적인 한의사들이 워낙 이런 경우가 좀 퍼센테이지가 낮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살살살 이게 풀어주면 뭐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침도 내정 이런 거 상당히 잘 듣습니다. 내정. 그 다음에 족삼리 이런 거 잘 듣습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런 게 잘 듣습니다. 자, 중앙생습, 습생토, 토생금, 토생감, 감생미, 비생육, 육생폐, 비주구하니, 기제천의 위 습이요, 제지의 위 토요, 제체의 위 육이요, 제장의 위 비요, 제색의 위 황이요, 제음의 위 궁이요, 제성의 위 가요, 제변동의 위 어리요, 제귀의 위 구요, 제미의 위 감이요, 제지의 위 사라. 사상비하니 노승사하고, 습상육하니 풍승습하고, 감상육하니 산승감이라. 여기 습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습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습을 느낄 수 있는 게 비 올 때죠.
비 올 때 습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습기를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꿉꿉하다. 이거는 이미 습기가 엄청 많을 때 느끼는 거고, 우리가 상쾌하다 하는 걸 보면 습도가 60에서 70%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꿉꿉하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순간 그게 병이에요. 습은 우리가 못 느끼고 아주 편안하게 있는, 없는 듯 있는 듯, 어디에든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습입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보면 누구누구나 잘 어울립니다. 저같이 성격이 모난 사람은 친한 사람들하고만 말을 잘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도 아이고 근데 또 저가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어. 되게 신기한 사람도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보통 넉살 좋다 이런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이 토기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딱 특출난 주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허허, 누가 와도 허허 이렇게 다 의견을 잘 들어줘요. 다만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탁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못해. 들어만 주지.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포근하고 편안한 안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기가 있으면 목소리가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습기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습기가 많으면은 목소리가 촉촉하니 부드러운, 재즈 하시는 분들 보면 목소리가 굵직하니 이런 분들이 있죠. 촉촉한 그런 목소리들이 전부 다 이 습기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항상 쭉 공기가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통이 딱 막히는 순간, 즉 방문을 전부 다 딱 닫는 순간 깝깝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유통이 딱 막히면 습기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깝깝함이 느껴지면 항상 습기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여름에 왜 습기를 얘기했냐면 활동이 딱 지치면 항상 습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약을 쓰거나 할 때 이 패칭이 잘, 습기가 있으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패칭이 잘 납니다. 항상 그 습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사상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상비, 아까처럼 그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생각은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은 안 해야 돼요. 항상 흘러가야 돼요. 거기에 뭔가 어디에 생각이 딱 돼 있는 거는 삿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게 생각이에요. 뭐가 딱 어떤 사건이 있던 뭔가 딱 들으면 그때 그냥 떡 떠오르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내가 뭔가를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생각하는 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거나 환자를 보거나 할 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한다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차라리 좀 마음 비우고 영화 한 편 보고 친구하고 좀 놀고, 아니면 좀 하고 나면 딱 떠오를 때 그게 정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문제 풀 때 보면 고민하면 틀리는 기라.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상비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여기에서 딱 뭔가 어떤 고정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승사라. 이 노승사라는 거 뭐 어떻게 해준다는 뜻입니까? 창문을 딱 열어주는 거랑 비슷하죠. 딱 어떤 생각이 딱 갇혀 있는데 뭔가 화난다는 건 확 흔드는 거잖아요. 자극 주고 흔들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 즉 이제 갇혀 있는 거를 창문을 여는 거 비슷해요. 이미지가 뭔가
딱 갇혀있는 이런 거에서 창문을 딱 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옛날에 비해서. 혹시 한의원의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 좀 있던가요? 생각이 많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공포라든지 우울하다든지 이거랑 다릅니다. 그거는 공포, 우울이 따로 있어요. 공포랑 우울.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아이고 제가 생각이 많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공포나 우울이나 이럴 때 이런 거에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 저거는 생각이 많다. 그거는 달라요.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나의 꼴똘히 생각하는 게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우울한 감정이 든다든지 불안한 감정이 든다든지 이런 거예요. 요게 생각이 많은 거. 즉 칠정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 제가 말하는 건 실제로 뭔가 꼴똘히 생각하는 사람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꼴똘히 많은가요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람 생각 잘 안 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제 이유가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제가 우울과 비관, 공포와 다르다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뭔가 생각하면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그 남자를 잡을걸, 그때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할걸, 그 사람한테 이 처방을 쓸걸.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울과 불안과 공포 뭐 이런 쪽이에요. 생각은 달라요. 꼴똘하게.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사람들이 좀 있어요. 혹시 어떤 경우에 그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학자, 공부, 교수님은 즐거운 마음. 어이구 재밌다 이거고. 히로, 어이구 재밌다 이렇게 하고 이 책도 봐야지, 저 책도 봐야지 이런 거. 또 그것도 좀 좋은 생각이죠. 어떤 뭔가 공부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학생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그 고민하는 그것도 되겠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망상증.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래? 누가 자기를 모함한다는 이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함이랑 화나잖아. 이씨, 저 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노라는 게 좀 쏠린다고. 내가 말하는 의미는 알겠지. 우리 사만 딱 골라고 사만. 노, 희, 공, 비 이런 거 말고 사만 딱 골라보자. 고등학교 선배 중에 주식을 열심히 하는 주식. 모든 뉴스와 모든 사건들을 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중립적인 뷰로 모든 걸 종합해서 생각한다고는 하는데 엄청 항상 약간 이렇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약간 진짜 네,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주식과 그런 걸로 하는 자, 이거 어때요? 이거는 사랑 비슷해요. 어때요? 자, 사와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2명, 3명, 4명. 사가 아니다. 이미지를 다 떠올려. 니는 뭐야? 그래도 두 중에. 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창문 닫는 거랑 비슷해요. 딱 갇혀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습기가 딱 정체돼가지고 꿉꿉한 거랑 그 사람이 그런 건가? 느낌이. 아니지.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거야.
이것도 저것도 저거. 예민한 거야. 요거는 생각이 아니야. 스님들이 화두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의미는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뭔가 승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오타쿠도 희 아니에요? 희? 아니에요. 이게 표정을 잘 보면 여러분들 조카 중에 요즘에 식당에 애들 오면 부모들 먹는데 조금 갓난 애들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밥 먹이는가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애들 표정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눈만 왔다 갔다. 밥 주면 이러고 있습니다. 게임. 가만히. 근데 게임도 막 예민하게 이런 게 아니고 멍하게. 그게 삽니다. 비슷해요.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잖아. 멍하니 오타쿠 같은 그런 거. 가만히 있는 거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힙니다. 그 딴에 어떤 모습이 활동을 안 하니까 습기가 어리는데 거기에 음식까지 들어가면 막히고. 그러면 애들 어찌 되면 살이 찝니다. 살이 찝니다. 그래서 이제 TV 보면서 밥 먹는 거 안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뭔가 이제 이 음식이란 건 뭔가 이제 음식 자체도 우리가 활동을 시켜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지금 그래서 이제 자꾸 음악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약간 양적인 이런 걸 하면서 먹는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혼자 밥 먹고 혼밥하고 이런 게 뭡니까? 멍한 상태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좋습니다. 게다가 그냥 이제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샐러드 이런 거 상큼한 거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 아니면 여러 가지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살이 찝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것도 사러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사러 볼 수는 없는데 게임 중독도 아까 이제 진영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타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딱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지하철에 이제 항상 출근할 때 보면 같은 시간에 타는 자폐아가 하나 있어요. 지하철을 걔가 이제 서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가 하고 있냐면 무슨 만화 영화인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일 보니까 이제 딱 앞에 보고 있으면 저게 사나 하는데 공포야. 그런 자폐아들은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 붙잡는 거야 이렇게. 확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 봐야 돼. 오타쿠를 해가지고 다 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멍해져. 넉 놓고 있는 거. 비슷하게. 유튜브 보는 애들, 조카들 한번 봐봐. 요런 느낌이 있으면 사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초를 상당히 활동 많이 시켜줘야 돼요. 향사, 육군자, 향사, 평이산, 아니면 이제 반하, 향부자, 이런 게 사인, 이런 게 좋습니다. 사상비의 노승사를 그렇게 좀, 연관시키면 일상에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이 다 돼서 습상육은 이제 비만인데 비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뭐가 되는데 이거. 이제 편하게 봅시다. 한미를 함승고로 할 때 잠깐만. 한미 함승고 함승고 안중산 모려를 쓰는 모려 망초를 좀 한미를 맞지 그 차이는 열이 좀 더 있을 때 망초를 이게 한미와 이게 이제 모려하고 망초를 예를 들면 확실히
망초는 통하는 힘이 좋아. 같은 뭐 한미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확실히 망초의 의미가 있고 망초는 통하는 거고 모료는 삽제야, 삽제. 진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변이 좀 더 막힌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는 통하는 쪽으로 가면서 한미를 보면서도 통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여기 쓰리고 이런 거는 좀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는 진정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 망초 되게 좋네.